이퓨얼은 저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자, 이퓨얼의 기본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자, 이 도식을 보면, 자, 이퓨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린 수소라고 해가지고, 그린 수소라는 이름이 보통 붙는 이유는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부산물 수소를 얻어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CO2를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포집을 해서 어떻게 CO2 플러스 H2를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FT 반응, 피셔-트롭슈 반응을 유도해서 합성 연료, 즉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얘를 정제 증류를 합니다. 정제 증류를 해서 어떻게 만들죠? 거기서 이제 휘발유, 뭐 디젤, 뭐 항공유, 뭐 이렇게 뭐 아스팔트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내연기관에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 원료부터 볼게요. 원료부터. 자, 이상한 거 있어. 그죠? 뭐가 이상해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썼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일반 그 화석연료 발전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신재생 에너지는요, 바로 DC 전력을 얻어요. 화석연료 발전은 뭘 해요? 터빈을 돌립니다. 화석연료 발전은 뭘 하죠? 물을 끓여요, 일단.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모든 화석연료 발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요. 여러분이 아는 원자력 발전도 결국은 원자력 발전은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립니다. 똑같아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응? 똑같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하는 즉시 DC 전력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정제된 DC 전력이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정제된 DC 전력이 바로 나오는데 왜 그걸 그냥 안 써? 왜 저 짓을 해? 그냥 쓰면 되잖아. 뭐? 전기차. 그냥 쓰면 되잖아. 그죠? 그냥 쓰면 돼. 전기차. 왜? 전기가 바로 나온다니까? 정제된 DC 전력이? 어? 전기차. 그냥 쓰면 돼. 그리고 뭐 수소. 그래. 뭐 수소 부산물이 나오고 뭐 그린 수소를 통해 수소가 생산됐어. 뭐 오케이. 수소도 씁시다. 뭐 수소 연료전지차 있잖아, 우리. 어? 수소도 쓰면 돼, 그냥. 그죠? 됐잖아.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하는 동안 쓸데없는 프로세스가 추가됐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력 변환이 단계를 거치면서 뭐가 돼요? 항상 모든 에너지는 손실이 되죠. 즉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짓이다? 뻘짓이다. 필요 없는 짓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다. 즉, 이 퓨얼 공정 자체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저거는. 산업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확충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뭐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도 논리가 타당하고 뭔가 쓸만해야지 하는 거지. 왜 여기서 원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개발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그건 다 얻다 갖다 팽개치고 이런 이상한 뻘짓을 하겠다는 거냐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 제조 프로세스는 꽁으로 생깁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 인프라를, 이 플랜트 인프라, 이 산업군 전반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게 생성되면서 부산되는 탄소 배출은 생각을 안 해? 왜 이건 갑자기 빼먹기로 했지? 이건 왜 빼먹기로 했지 갑자기? 왜 이건 LCA에 계산을 안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석유기 때문에 소매 유통, 도매 소매 유통은 지금 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위 산업 기반을 모두 갈아엎어야 돼요.
전기차가 효율적인 이유는 송배전망은 이미 OECD 국가들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확장할 수는 있고 뭐 저장 스테이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리드 자체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큰 비용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내연기관, 석유화학 플랜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0에서 7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걸릴까요? 이 퓨얼은. 물론 그 모든 걸 다 구축할 필요는 없어요. 한 50%만 새로 구축하면 돼. 저 상위단만. 뭐 그래도 한 20년 걸린다는 소리잖아. 지금과 같은 내연기관차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을 만큼의 석유가 되려면. 거기다가 어쨌든 쟤도 기름이란 말이야. 주유소 주변 오염을 비롯한 기존 문제들, 주유소 폭발 사건이라든가 기름의 어떤 화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이미 주유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연료 탱크도 오래되면 누유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죠. 뭐 누유돼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거 뉴스에 간간히 자주 나왔죠. 네.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주유소들이 폐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사를 살펴보셔도 폐업 주유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그럼 내연기관에서 탄소 배출이 연료뿐일까? 아까 잠깐 언급했죠. 전기차는 그렇게 LCA 타령하더니 왜 얘는 LCA를 계산 안 하냐? 네, 내연기관차는 모든 게 소모품이고 모든 곳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데 저거 하나 이퓨얼로 바꾼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퓨얼만 따져도 너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85% 포집이기 때문에 15%의 오염이 계속 유지된다. 자, 가격도 문제예요. 자, 이퓨얼의 리터당 현재 제조 단가는 6,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국내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걸 판매가 그 소매가로 가게 되면 약 13,000원 정도가 됩니다. 리터당. 여러분 기름 1리터에 13,000원 주고 넣으실 수 있어요? 현재 전기차의 급속 충전 요금은요 300원에서 450원입니다. 완속 충전 요금은요 킬로와트당 150원에서 300원입니다. 가정 충전 요금은요 약 80원에서 150원 정도 됩니다. 80원이라고 써놨지만 78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퓨얼은 적어도 자동차에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데다가 지금 이 퓨얼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퓨얼은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퓨얼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당장 전동화가 어렵고 전동화했을 때 무게가 크게 늘어나는 선박, 대형 선박, 항공 또는 대형 물류. 뭐 대형 물류도 솔직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뭐 근데 그 양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세미트럭 같은 거 도입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그 세미트럭 같은 비싼 차를 미국 트럭커들이 새로 살 수 있을 리도 없고 당장에는 결국은 이 퓨얼로 가야 돼. 쟤네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료원이 이 퓨얼입니다. 이 퓨얼은 저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선박도 결국 소형 선박은 수소 엔진으로 갈 거예요. 대형 선박은 아마 오래도록 어느 정도 이 퓨얼이 유지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퓨얼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여러분 배, 뭐 항공기 이런 얘네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저 육중한 걸 하늘에 띄워야지, 물 위에 띄워서 가야지, 태평양 건너야지.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하겠어요. 근데 저게 이 퓨얼로 들어가서 탄소 배출량이 지금의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혹은 점점 더 발전하면 그보다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이 정도가 되면 물론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이 퓨얼의 사용 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자동차에 쓸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퓨얼을 도입하면 쟤네들 독일 애들 생각대로 될까? 지금 전기차가요
뭐 여러분 요새 뭐 화두가 뭐 반값 전기차, 뭐 ID2 뭐 이딴 거 막 이제 뭐 얘기하니까 뭐 야, 전기차가 싸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그 기대를 어, 네, 이게 깨드리겠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 그 전기차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급화되는, 쉽게 말하면 뭐 경차, 경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차를 3천만 원대를 주고 산다? 사실 이게 싼 건 아니에요. 반값 전기차라고 하지만 절대 싼 값이 아닙니다. 2천만 원대, 이렇게 2천만 원대 가능해. 중국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엔트리급 혹은 경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게 이런 영역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뭐 이런 수준의 볼륨 모델 혹은 그 이상급의 전기차들은 이미 고급화 영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오닉 6의 풀옵션 가격이 7천만 원입니다. 제 차 7천만 원짜리예요. 현대차예요. 여러분 현대차가 7천만 원이라 그러면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영역대에 저 위로 더 1억이 붙는 차조차도 저 차 수준을 못 따라와서 날린 거죠. 이 난리가 된 거지 독일이 지금. 즉 많은 분들이 내연차 전기차를 얘도 자동차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타 운용해 보셨거나 실제로 현재 내연차 전기차를 동시에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내연차는 모든 면에서 동급, 아니 그 아래급 세그먼트의 전기차보다도 상품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투지폰하고 스마트폰, 뭐 아이폰 이런 수준의 차이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는요, OECD 국가에서는 어차피 이제 못 팔아. 이퓨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도 언제까지 미룰 거야. 그리고 이퓨얼을 도입해서 내연차로 포르쉐 뭐 쟤네들이 살아남는다고 해봐야 전기차랑 경쟁이 안 돼요. 돈을 더 비싸게 주고 더 안 좋은 차를 사게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테슬라까지 갈 것도 없어. 제 차만 비교해도 돼. 아이오닉 6 4륜 구동 모델이, 프레스티지 모델이 토크가요, 람보르기니 우라칸보다 세요. 시속 5, 60까지는 더 먼저 튀어나가. 즉 7천만 원짜리 차에 대응하려면 저기는 2, 3억짜리를 갖고 와야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동력 성능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퓨얼 도입한다고 해서 그들 생각대로 될까? 라고 했을 때는 글쎄, 어차피 내연차는 이제 OECD 국가에서 못 팔아요. 내연차를 팔 수 있는 건 개발도상국이야. 기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이런 데선 팔 수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데다 팔았어. 어쨌든 이퓨얼이든 뭐든 어쨌든 내연차란 말이야. 그랬을 때 독일이 지금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자기들의 어떤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가 프리미엄, 벤츠, BMW, 아우디, 뭐 폭스바겐 이러한 국가 프리미엄, 그리고 벤츠, BMW 이런 애들은, 포르쉐 이런 애들은 자기들 브랜드 프리미엄 이런 걸 갖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가고 싶으면 소위 상류층,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은,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가에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고급품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프리미엄이 되는 건데, 더 이상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퓨어를 도입하면. 그러니까 뭐 이게 자충수야. 이거는 독일 스스로도, 포르쉐 얘네들 스스로도 자충수예요.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를 동남아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만 팔라는 얘기인데, 그런 국가에서 팔리게 되면 그게 과연 OECD 국가들에서 고급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차량들과 그 브랜드들이? 아닙니다. 이미지 바로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퓨어 자체가 이게 좀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산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말이 돼. 그러면 말이 된다, 이건. 그러면 말이 된다. 근데 지금 쟤네들의 행보는 그냥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협정과 규제에 자기들이 해소를 못해서 찡찡거리고 있을 뿐이라서 스스로도 자충수를 둔 거야. 저건 악수야, 악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미지를 못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더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예요.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차량 운용에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아까 뭐 리터당 얼마, 킬로와트당 얼마도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전기차 리뷰어들이 근 2, 3년 동안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을 드렸죠. 결론은 뭐예요? 전기차 차값은 비싸지만 운용 비용에 있어서는 적게는 절반,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운용비가 떨어집니다. 돈이 안 들어. 운용하는 데는. 차값만 비싸지.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연기관을 봐요. 내연기관을 보면 차량을 운용하는 내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판다고? 개발도상국 혹은 서민층.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더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은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착취라는 단어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으려나? 이런 것도 하나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 퓨얼로 인해서 플랜트 산업을 할 게 아니면은 자동차에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악수입니다, 이건. 자, 포르쉐는 이 퓨얼에 9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최근 기사에서 수두룩히 나오고요. 포르쉐 사이트에도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 퓨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지사항에 첫 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는 EGMP에 리막 투자만 1067억 원을 했고요. 연구개발에만 1조를 넘게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뭐 ID4 Q4가 그때 뭐 돈을 많이 들인 차네 어쩌네. 여러분, 돈은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에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만들려면. 현대자동차는 2020년도에 EGMP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EGMP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본격적인 약 3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있었죠. 대략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비의 30% 가까이가 전기차 드라이브에 투입됐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조를 넘게 썼다는 소리죠. 자, 그럼 폭스바겐은 사실 리막을 흡수하고 전기차에 많이 투자했잖아, 사실. 그죠?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실 분들이 슬슬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업 투자만 해서 그래요. 현대는 리막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알고 800V 모듈 시스템만 빼오고 나머지는 본인들 스스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은 리막에 투자만 했어요. 투자만, 오로지. 돈만 줬다고. 투자도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케이팅 보드 플랫폼을 통한 지금 현 세대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시조새 같은 테슬라. 테슬라는요,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테슬라요? 여러분, 테슬라가 저 플랫폼과 저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인 연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카가의 2022년 3월 30일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2022년 3월까지, 즉 2021년까지 판매량을 통해서 한 대당 2,984달러의 R&D 비용이 투입됐다라는 역추 계산을 해냅니다. 이거를 지금 한화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당시까지 테슬라 차량이 팔린 게 200만 대예요. 그러면 곱해보면 대략적으로 테슬라는요, 저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7조 2천억 원을 연구 개발에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조 2천억 원. 와, 미쳤지. 7조 2천억 원 들였어요, 테슬라는. 7조 2천억 원. 네? 고작 900억 들여놓고 뭐 이퓨얼로 자기들이 뭐를, 언플이지.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좀 신경 좀 써줘.
유럽연합에서 환경단체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신경 좀 써줘.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서 FAQ를 놨는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퓨얼로 기존 내연차도 작동하나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하겠죠, 석유니까. 정답. 하겠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퓨얼 차라고 해도 결국 내연기관이니까 반대로 이 퓨얼 차에다가 일반 휘발유 넣어도 가겠네? 그죠? 그럼 이걸 이 퓨얼로 어떻게 강제할 건데? 원론적인 문제예요. 이 퓨얼을 넣지 않고 그냥 일반 기름, 일반 휘발유를 넣는 거를 어떻게 강제할 건데요? 애초에 전기차는 전기 충전밖에 못해요. 다른 원료를 넣을 수 없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도 수소밖에 못 넣어요. 다른 연료를 주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퓨얼은요. 기존 석유 다 넣을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이 퓨얼 차량이라고 해서 팔아놓고 거기다 일반 휘발유를 넣어서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료 조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퓨얼 차량이라고 한들 똑같이 내연기관이고 이 퓨얼로 오히려 그 지금 무연 휘발유나 하이옥탄까지의 이 정제가 다 똑같이 됩니다. 이 퓨얼도. 아까 잠깐 도식표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피셔트롭시법으로 이제 촉매를 통해서 합성 연료를 만들어 놓으면 걔를 다시 정제하는 게 이게 석유 정제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이옥탄, 무연휘발유, 뭐 디젤, 뭐 항공유, 뭐 이렇게 쭉쭉쭉 그대로 나와요. 똑같아. 요번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 퓨얼이 아니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리미트를 걸겠다라는 조건으로 우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자, 첫 번째, 이 퓨얼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화학적인 조성 성분이 동일한데, 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물며 그 리미트를 풀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내연기관차 시스템은요, 리미트 풀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트랩에 걸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 퓨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퓨얼 산업을 통해서 그 내연기관 퇴출을 막아도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얼마나 많은 공격이, 나보다 더 많은 공격이 나오네 지금. 이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퓨얼, 당장의 대형 항공, 선박,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내연기관 레이스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이고, 물론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많은 탄소 저감은 아니고 이제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필요한 기술이긴 하나, 그것을 이미 에너지원을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완숙된 기술로서 대중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제 시대가 저물어가는 내연기관차를 살리겠다고 자기들의 얄팍한 그 이득 때문에 저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는 살짝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는 약간 그 유럽 연합 혹은 이 독일 회사들의 어떤 뭐랄까 욕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이걸 하는 이유가 물론 자기들은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서 이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 규제나 이런 걸 만들어냈겠지만 사실 대의 명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의 명분조차 자기들이 걷어차버린 시점이라 과연 이 퓨얼이 올바르게 필요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혹시 이제 오늘 준비한 이 퓨얼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잡담 타임 하겠습니다.